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기술주 위주로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속에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격 부담이 높아진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져야 할 텐데요. 어느새 3월 FOMC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으면 시사한 가운데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지표는 금리 인하의 기대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예정된 2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과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 주말 모두 편안하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1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일요일 또는 월요일 출근길에 봐주시는 게 이제 루틴이 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말에 금요일 때는 조금 놀고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공유 드릴까 이제 틈틈이 기사도 보고 또 자료도 보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할 컨텐츠를 마련을 하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오프닝 멘트를 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뭐 대충 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떨 때는 제가 막 한 10번 이상 NG가 나가지고 이 오프닝 말을 못 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적어서 읽는 형태로 해봤는데 이게 뭔가 제가 들어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이제 날 것으로 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 인포맥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도권 방송이니까 제가 이제 정제된 표현, 정제된 말을 쓰려고 하는데 저희 금태연구소 채널은 뭐 제 개인 채널이고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편하게 접근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막 사투리도 나오고 뭐 말도 꼬이고 뭐 이러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의 인간적인 매력 뭐 이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 주를 또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를 좀 내다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최근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 증시는 뭐 표면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인 느낌이에요. 나스닥이 일단은 마이너스 1.17%인데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 차트의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 10월 말 이후에 나스닥이 12,000이 지금 16,000 가 있어요. 지금 4,000포인트가 급등을 한 이후에 뭐 지난주에 살짝 조정을 보였는데 이거를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상당히 민망하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위가 좀 막히는 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뭐 얘도 역시 뭐 워낙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그 S&P와 나스닥의 조정을 이끌었던 가장 큰 동력은 결국은 이 기술주, 그 중에서도 우리가 AI 반도체를 그 현재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날 5%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뭐 지금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이제 꺾였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497달러였는데 지금 974달러거든요. 지금 거의 더블 정도 난 거 아닌가요, 지금? 그죠? 더블 정도 나고 지금 뭐 금요일날 살짝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야 큰일 났다, 이제 기술주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 그 지난번에 사실 제일 좀 불안했던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조금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된 이후에 곧바로 개법하면서 뭐 보란듯이 지금 올라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일슈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는 과열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기술주 위주로 지금 너무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받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향후에 이 랠리의 끝이 빨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받고 쉬어가는 게 저는 상당히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1% 초중반대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좀 선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80 전고점 수준에서 조금 뭔가 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의 상승이 이렇게 쉽게 돌파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분수령에 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국내 증시가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지는 않다 하더라도 크게 망가지진 않는, 이른바 현재 정도 수준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쫓아 올라오는 이제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현재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다우, S&P, 나스닥이 2%대, 7%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0.9, 0.8%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 시장 대비 상당히 많이 그 올해 성과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미국 증시가 부러지면 안 된다. 적어도 뭐 조정 흐름이 상당히 좀 매끄럽게 나타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한국 시장이 선전을 하려면 결국은 이 달러화의 약세에 따른 이제 원화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되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와 현재 바이오 섹터,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조금 힘을 보태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국내 시장이 더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일단 향후 시장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과연 이제 이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대전제는 미국 증시가 부러지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또 우리가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변수이긴 한데, 제가 요번 주에도 그 제목을 단 게 금리 인하 기대라는 비빌 언덕이 있다. 그 지난주에 제 제목을 보시면 다시 높아진 밸류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가 낮춰줄까, 뭐 이제 이런 제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커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서 이른바 과열권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열에 대한 부담들을 지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결국은 이 금리 인하가 언제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자신감을 갖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일정 부분 다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고요. 그리고 그거에 또 연결돼서 그 지난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걸로 믿는다.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이게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또 뭔가 그 월권 논란 또는 정책에 대한 개입, 이걸로 비춰질 수 있지만, 뭐 바이든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와 이 대선을 재결해야 되는 상황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상승가 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뭐 바이든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원하는 부분일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고 결국 경제 지표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지표 중에 이제 우리의 그 기대감을 높였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이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실업률이 3.7에서 3.9로 반등을 했습니다. 원래는 3.7로 유지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서 고용시장이 좀 식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좀 높여줬고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1월 달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가지고 괴물급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1월 달에 서프라이즈 난 지표가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놈들도 이게 경제 지표를 상당히 믿기가 어려워요. 말 나온 김에 비농업 일자리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농업 일자리 수를 보시면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27만 5천 건이어가지고 뭐 예측치였던 뭐 한 200만 건, 지난달 229만 건보다 아니죠. 27만 5천 건이죠. 이게 갑자기 헷갈렸네. 27만 5천 건, 그다음에 20만 건, 뭐 23만 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지난달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8만 7천 건이 예상치였는데 35만 건, 거의 2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난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던 2월 초에 미국 금리도 좀 올라오고 이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 35만 3천 건이 아니라 22만 9천 건으로 하향 조정됐죠. 그러니까 미국도 요놈들이 이게 장난질을 치는 건지, 고용지표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많이 되면, 만약에 지난달에 미국 고용지표 이렇게 높게 안 나왔으면 미국 금리 또 그때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실제치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왔으면 그때도 별로 큰 영향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7만 5천 건 나오니까 이 비농업 일자리 수에 대해서는 별로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낮은 수준에서 좀 높아지다 보니까 역시 고용시장이 조금은 냉각되고 있나 보다라는 좀 기대감을 좀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신 게, 지금은 이제 어디 대학의 총장 뭐 이런 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였나요? 여는 총재가 그 당시엔 상당히 호키시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요 분이 또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제임스 블러드가 미국의 경제 여건과 통화정책의 상황을 제일 잘 예측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연는 총재에서는 물러났지만 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한번 이제 높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FF 선물 시장에 가서 보면 금리 인하 기대에 좀 변화가 있는데, 일단 3월 FOMC에서는 뭐 96% 정도 동결 기대인데,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다 이제 6월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가 한 75%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현재로서는 6월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뭐 내심 5월달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는 총재들, 여는 관계자들의 어떤 얘기들을 쭉 취합을 해보면 이게 말이 5월이지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지표들을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도 5월보다는 6월 달에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3월 FOMC가 2주 뒤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 20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전에 우리가 지표 하나를 더 보게 될 게 바로 요번 주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표도 아마 세트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주에 주요 예정되어 있는 지표들 중에서 결국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PPI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는 조금 충격을 주었죠. 왜냐면 CPI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년 동월비 물가 흐름을 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선호하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또 전월비를 많이 좀 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월비 흐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그 어떤 경제지표의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사실은 둘 다 함께 좀 보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는 이 CPI 자체가 전년동월비로는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전월비로는 예상치가 0.2였는데 0.3%가 나오면서 다시 물가의 상승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을 높이면서 역시 지난 2월 초 같은 경우는 미국의 1월 고용지표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1월 물가지표도 상당히 좀 높게 나와서 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좀 상승하는 압력을 작용했는데, 지금 이번은 보니까 컨센서스가 전월비 0.3이었던 게 0.4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전년동월비로는 3.1과 3.1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센서스로 봤었을 때는 지금 지난해보다 전월비가 좀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 헤드라인 CPI 말고 코어 CPI를 보게 되면 전월비랑 전년동월비 모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전년동월비 같은 경우는 3.9 예측인 3.9가 전월달인데 지금 3.7로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비, 그러니까 코어 CPI의 전월비 흐름도 지금 시장 예상치는 보시면 지난달에는 0.4, 0.3 정도로 다소 좀 낮아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CPI에 대한 전망은 헤드라인 CPI는 조금 다시 물가에 대한 그 부담이 높아지는 쪽이라면 헤드라인 CPI는 조금 낮아지는 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뭐 연준이 선호하는 거는 이제 가장 선호하는 거는 코어 PC이고, 그거는 뭐 2주 전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CPI를 볼 건데, 헤드라인 CPI는 조금 반등할 수 있지만 코어 CPI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추정하는 물가 예측 모형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저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2.9 내지는 한 3.0 정도를 제가 일단은 제 모형상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가 3.1 정도이기 때문에 제 전망치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2.9 내지는 한 3.0 정도, 이 헤드라인 CPI의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그런 정도 수준 나와준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이 자체가 금리 인하 시기를 뭐 6월에서 3월, 뭐 5월로 땡기는 정도 요인은 아니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금리 인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구나. 이제 그 올해 연초에 3월달 금리 인하의 기대를 했다가, 야, 3월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시장금리 사실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로 봤었을 때는 지금 미국채 10년짜리를 보게 되면 이게 연초거든요. 이때 봤었을 때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했는데 아니네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게 맞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재 수준에서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눈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올해 연초에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을 때의 미국채 10년 금리가 3.83이라면, 즉 3개월 뒤에 금리 인하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3.83이에요. 근데 지금 3월인데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지금 금리 때도 연초 레벨 정도로 떨어져도 사실은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만 이 금리 인하의 기대로만 시장 금리를 예측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현재로서는 컨센서스화 되어 있고, 최근에 시장 지표의 흐름, 또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또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감들을 감안해보면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데, 그럼 지금 벌써 3월 중순이니까 6월 FOMC까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연초에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때 3.8%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4.07 정도면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 아니냐.
역설적으로 제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가요? 그렇죠?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성이 있고 뭐 시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시장 금리도 떨어질 어떤 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10년 금리가 최근에 4.35에서 막히더니만 결국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이 미국 증시가 아름다운 조정을 보이고 계속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대감들은 타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다들 이제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 뭐 상당히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한 방에 꺾이는 거 아니냐, 이거 뚝 부러져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하반기께 가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를 상당히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도망가야 될 때로 그 생각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저희 채널에서 몇 번 소개해 드렸던 그 샴 룰이라는 건데 그 미국의 실업률에서 그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샴 룰이라는 게 뭐냐면 최근 12개월간의 그 실업률 흐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과 가장 현재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이제 경기 침체 시기가 임박했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샴 룰에 의해서 이 실업률의 고점과 저점의 차가 0.5로 벌어지게 되면 바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보다 훨씬 더 경기 침체 시기를 좀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최근에 조금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 샴 룰 자체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 12개월 동안에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게 언제냐면 그 작년 4월 지표인 3.4입니다. 근데 지금 3.9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 0.5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샴 룰은 그 착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3개월 연속으로 이 3.9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불 들어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3.9 나왔으니까 3월, 4월 그 고용지표까지도 만약에 3.9, 3.9, 3.9 나오면 샴 룰 상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한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뭐 3월 그 지금 3.9 나온 게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2번 이상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더 지표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반기는 아닌 거예요. 하반기 가야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해서 곧바로 뭐 경기가 침체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0.5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는 두 번째 지표가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건데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심플하게 민간에서 어떨 때 경제가 고통스럽냐라고 느끼냐면 이제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오를 때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물가 오르고 실업률이 오르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고 둘 다 떨어지면 제일 해피한 거고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는데 이제 그 합이 뭐 떨어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중립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심플하게 표현한 게 물가와 실업률의 합. 그래서 이 고통지수가 어떻게 오르냐 내리냐 하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진한 게 경제 고통지수예요. 지금 보시면 경제 고통지수는 지난 2022년 6월을 고점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실업률이 반등을 했지만 물가가 하락한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민간 주체가 느끼는 고통은 상당히 이제 크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고 물가가 하락하니까 상당히 이제 괜찮은 상황인데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이제 최근에 보면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속도보다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착안을 한다면 이 미국 증시가 부러지는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업률이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때 이 격차가 상당히 크게 커지면 이제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거는 물가가 낮아지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업률이 급등하는 건 이제 부정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미국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실업률은 올라갔지만 물가는 또 거꾸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똔똔 수준이다. 아직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없다. 뭐 좀 이렇게 튀는 구간들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샴룰 인덱스를 봤었을 때는 한 분기 정도는 적어도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 경제 고통 지수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운데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부러지겠냐? 아직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이제 뭐 시작이 되면 차라리 그때 가서는 오히려 이제 기댈 언덕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가 오히려 불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 저도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만 조정을 보인 이후에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증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려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달러화가 약해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까지 갔던 게 지금 102.7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달러 인덱스는 뭐하고 연동되냐면 결국 또 미국채 금리랑 연동이 됩니다. 미국채 금리가 지금 하락한 부분,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가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얘기,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현실성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도 큰 폭의 조정을 막는 요인이 되지만 바로 미국 이외의 국가, 특히 한국과 같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에게는 곧바로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게 외국인의 그 최근의 흐름인데,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를 살펴보면 계속 외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를 보게 되면 1, 2, 3, 4, 5, 6, 7주 연속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1월 중순 정도에 한 주 정도 매도한 거를 제외하면 뭐 사실상 지금 순매수가 시작된 게 작년 한 1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간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얼마를 순매수를 했냐면 지금 11조 얼마였더라? 제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 안 나는데 11조 6천억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 현재 지금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수세가 뭐 조금 얄미운 구석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11조 넘게 국내 증시에서 사준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국내 주식이 빠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른바 풍선 효과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뭐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면 그에 따른 풍선 효과로 다른 섹터로는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은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환경이다. 달러와 지금 약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흐름에 있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의미있게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에 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한국의 그동안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그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부족 부분이 또 밸류업 프로그램들로 메꿔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원래 6월 달에 최종안이 나온다고 했는데 5월로 한 달 지금 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아래쪽으로 베팅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주식시장에 상당히 강세 마인드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글로벌 증시가 지금 대만 가권 지수도 그렇고 독일, 그 다음에 뭐 일본 모두 다 주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계속 뭐 바보처럼 머물러 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어느 순간 이 트리거가 나타나면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 자산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가장 나타내는 게 또 이 코인 아니겠습니까?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물론 금 가격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그 뭐 약간 신호들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이기 때문에 이른바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시 좀 비싸지는 구간에 있거든요. 분명 언젠가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지금 국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개나 소나 다 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 센티멘트가 강하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큰데 여기서 주식시장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현금 비중을 나는 늘리겠다? 저는 조금 이르다.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제 주식시장에 대한 뷰는 상고하죠. 말씀드렸죠, 계속. 상반기 아직은 2분기 남아 있습니다. 2분기 한 중반까지는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비록 미국 증시의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의 언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가 부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달러화의 약세, 원화의 강세, 또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되는 부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또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직 춥지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여러분 좋은 봄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금태연구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금태족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